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내용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무엇을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환경 영향평가라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 되면 공항은 추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지사는 환경 문제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정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관계법이 함께 연동돼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변경 안건이 풍력발전 심의를 통과한 것은 무효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는 지구 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 동일하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수소 트램 도입과 제주시 노영 오거리 입체화는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시 1도지구 재건축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는 한라산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산방산에서 산책로를 벗어나 길을 잃은 등반객 2명이 소방 헬기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의로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간 걸로 확인되면 사법 처리를 피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산방산 정상 옆 절벽, 가파른 바위 사면 가까이 소방 헬기가 접근합니다. 잠시 뒤 등반객이 줄에 매달린 채 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올려진 등반객은 헬기 안으로 무사히 구조됩니다. 구조된 등반객은 50대와 60대 여성 2명. 지난 8일 오전 9시 45분쯤 길을 잃었다며 구조를 요청해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여기가 원래 입산이 금지된 지금 산이라서 어떻게 들어온지는 저희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산막 불사까지만 관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산방산 동측 사면. 출입이 허용된 산방산 입구에서 산방 굴사까지 산책로에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77호로 천연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책로 이외 지역은 2031년까지 공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 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구조된 이들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방산에서는 2년 전에도 여성 탐방객 1명이 제한구역에서 구조돼 고발 조치됐다가 고의로 출입한 정황이 없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세계유산본부에 정확한 구조 지점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구조활동 목적에 따라 구조된 이들에게 비용 등을 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길을 잃어 어쩔 수 없이 산방산에서 하룻밤을 지샌 뒤
구조를 요청했다고 소방 측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이들의 처벌 여부는 실제 고발 조치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에서 어제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해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11년 만에 포상제를 부활시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차량. 만취 운전자는 현장에서 5km를 도주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시내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렌터카가 뒤집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600여 건, 하루 평균 4.3건이 적발됐는데 올 들어서는 4.8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카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낸 이유인데 시민들은 대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은 신고를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도로 교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더 안전한 체제가 마련되는 게 아닐지. 대형 사고로 일어나고 인사 사고도 일어나고 그냥 포장재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좀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주 포상제는 음주 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 면허 취소 수치인 경우 5만 원, 정지 수치인 경우 3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11년 전인 2012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됐지만 하루 평균 11건으로 2배 이상 적발되면서 예산이 바닥나고 경찰력 쏠림 현상까지 불거지며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자치경찰이 근무가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국가경찰이 전담하게 돼서 치안 공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우선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한 자료를 분석해 연중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캄보디아에 세운 광주진료소가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의료 봉사를 넘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며 그 영향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지인까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스퓨주 기관 관계자와 마을 주민,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진료소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광주진료소는 1980년 5.18 광주 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 펼치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첫 출발점으로 캄보디아 캄퐁스퓨주를 선택하여 현지 기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광주진료소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소 운영자는 아시아 희망나무이며 광주시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상주 인력은 의료진 등 5명으로 안과, 내과, 외과 등 9개 진료 과목을 보는데 최근 2년에만 약 9천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개소 이후 한국봉사단은 연평균 5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또 진료소 인근에 약 600제곱미터 규모로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올해 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이 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진료소 봉사자 등을 위한 숙소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현지인들이 통역 등 봉사를 자처해 나눔과 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Cambodian people is really happy because of this clinic, and this clinic is really good. That's why you're here? Yes, that's why I am here. 진료소는 광주 지역사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오고 변화가 없이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9년. 이제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알리며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스 표주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겠는데요. 제주 지역도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는 상하층 간의 온도차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라산 등반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4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와 동부 지역 29도, 한라산 성판악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어서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정체 전선이 형성되겠고요. 이 영향으로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임명한 고은숙 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29일에 끝남에 따라 제6대 신임 사장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후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내 생활안전사고가 40대와 50대에서 읍면동별로는 연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제주 지역 생활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연동이 가장 많았고 한림읍과 애월읍, 서기동 순이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구조 구급 건수가 높아 긴급한 인명구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의식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미숫과 감귤 6.6톤을 신고 없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감귤 전량을 모두 폐기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어두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63.1로 지난달보다 1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재작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7.3, 비제조업이 58.1로 나타나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일삼은 남성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 시내 유흥주점과 카페 등 13곳에서 360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310만 원과 180만 원어치의 무전 취식을 한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